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다음 주 FMC를 앞둔 경계감으로 시장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잠깐 힘을 내주나 싶었지만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우면서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실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만큼 오늘도 섹터와 종목별 실적 그리고 성장 모멘텀 함께 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먼저 정리해봅니다. 정경민 차장님. 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세비캠입니다. 그간 2차 전지 소재에 비해서 리튬 가격과 함께 다소간의 조정이 있었던 폐배터리 종목군들, 오늘 이제 모 자산운용에서 ETF가 폐배터리 관련돼서 11월 1일에 상장된다는 소식에 다시 좀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시가총액 대비 편입 비중이 큰 성일하이텍, 세비캠, 또 코스모화학 등의 종목들이 확실히 좀 수혜를 입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적어도 출시 전까지 유리한 수급적 환경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성홍 이사님의 오마주도 들어볼까요? 이성홍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가 지금 재고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산 부분을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주가는 부진한 측면을 나타냈고요. 이러한 주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좀 대응에 대해서 종목들을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빅테크 실적 부진 그리고 반도체주 하락 또 어닝 쇼크까지 분위기 반전에 나서는 듯했던 반도체주가 다시 하락세로 좀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도 메이저 수급의 행보를 잘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김성준 부장님도 오마주 들려주실까요?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한화솔루션입니다. 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 3,484억, 사상 최대치를 시현을 했습니다. 역시 태양광 산업의 호조에 따라서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재생에너지의 확장은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이런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그런 회사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세 분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세비캠, SK하이닉스, 한화솔루션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인 이슈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2차 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정책 지원, 미국 인플레 감축법 등 대내외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의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이 되면서 2차 전지주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의 꿈만 먹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더욱 강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2차 전지를 다각도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배터리 셀 대표업체인 LG엔솔과 삼성 SDI의 상승세가 거침이 없습니다.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3분기 최대 실적 그리고 외국인의 러브콜을 볼 수가 있는데 주가가 이런 데 강한 데는 3분기가 정점이 아니라 이후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불황 속에서도 배터리의 성장세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먼저 이성홍 이사님께 설명 들어볼까요? 3분기 실적의 초점이 아무래도 매출이 볼륨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 늘어난 볼륨 안에서 마진 같은 경우가 증가를 하는지 그 부분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분을 다 충족을 했어요. 매출 볼륨도 늘어났고 여기에 따라서 이익률 같은 경우가 기존과 비슷했다면 이런 주가의 상승이 형성되지 않았을 텐데 이익률 같은 경우도 이 허들을 넘어섰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부터는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냐면 고객사가 늘어나면 여기에서는 매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의 반응이 이렇게 좀 선행해서 강한 거고요. 다음 분기 같은 경우도 매출의 부분 볼륨이 더해진다고 하면은 실적 또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셀 업체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만 실적을 볼 게 아니라 다음 분기까지 연속해서 봐도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이제 LG엔솔과 삼성 SDI와는 함께 좀 다른 의미로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SK이노베이션인데 사실 지난 3개월 동안 LG엔솔과 삼성 SDI가 30% 이상 상승을 보였지만 SK이노베이션은 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정유화학 부분에서 이익 둔화가 나오면서 3분기 부진한 성적표가 예고가 되어 있었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적자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부문 성장세 아직도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할까요, 부장님? 예, 일단 기본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3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고요. 물론 정유 쪽에서 좀 좋지 않은 거니까 이것은 좀 그냥 차치하고요. 가장 제가 봤을 때 큰 이슈는 바로 이제 SK온의 물적 부담에 대한 분할에 대한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단 과거에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분할 상장했을 때를 좀 상기를 시켜 본다면은 당시에 LG화학의 주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LG화학은 SK에너지솔루션의 최대 주주죠. 81.84%를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을 봤을 때 계산을 해보면 대략 100조 정도가 됩니다. 지분 가치만.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분 가치만 해도 100조인데 LG화학의 현재 시가총액은 43조에 불과합니다. 역시 이런 것들이 역시 분할하게 되면은 SK이노베이션은 다소 조금 투자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염려들이 저는 많이 묻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IPO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담들도 있을 것이고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 때문에 IPO 시장도 조금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자금 조달을 과연 할 수 있을지. 혹은 또 SK이노베이션은 또 추가적으로 증자를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지 이런 염려들까지 더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증자, 자금 조달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배터리 셀 업체의 성장이 전기차로 이제 전환이 되는 이 전환 시기, 그리고 미국 인플레 감축법, 또 차별화된 기술력 이렇게 삼박자가 조화롭게 작용을 하면서 실적을 이끌어내고 또 미래 성장 스토리도 탄탄하게 좀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아무래도 올해 가장 뜨거운 이슈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었습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주요 기업들이 뭐 설비 증설 이렇게 굉장히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엔솔과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3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투자 행보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지금 보여지고 있나요? 투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공장을 세워서 또는 이 공장 같은 경우를 완성차 업체와 합작법인 또는 조인트 벤처 형태로 나눠서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GM과 합작을 하면서 이제 한 단계 더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스텔란티스라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미국 포드사와 협력을 강화를 했고요. 이렇게 해외 업체들과 구성을 해서 시장을 해외 라인을 구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이제 전기차 부분의 판매 같은 경우가 해외 기업 쪽, 유럽, 그다음에 미국 쪽에 집중이 돼 있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행보가 나타나는 점을 체크를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점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배터리 셀을 넘어서 뭐 폐배터리라든지 그러한 사업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 공장 같은 경우에 증설에 대한 스케줄을 체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스케줄의 체크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공장이 지어지는 단계에서 미리 수주를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발표가 되지 않은 예정이 되어 있는 수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설 스케줄을 잘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삼성 SDI 하면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를 떠올리듯이 이 세 기업과 함께 협력하는 연결고리 기업들도 있는데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세 기업의 투자 행보와 함께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님? 아무래도 셀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극재 업체를 연결해서 주목을 해야 되겠고 이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장비 업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장비 업체 같은 경우 뭐 삼성 SDI와 연결하면 뭐 상신 EGP라든지 신흥 SC랑 기업이 있는데 이게 수주가 나오면 늘 주가 같은 경우가 먼저 기대감으로 반영을 했다 보니 조정이 나오는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셀 스케줄과 함께 이 소재들이 들어갔고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출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단발성의 수주가 아니라
쫙 이렇게 연결해서 나와야 되는 시점이 내년 초부터 도래를 했다 보니 뭐 장비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는 챙겨봐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장비업체 같은 경우도 라인을 한번 깔 때 일회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매출이 다각화되는 기업들, 글로벌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장비업체를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이제 장비업체 말씀을 주셨고 또 소재 사업까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케미칼이 분기 매출 첫 1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정말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데 이 배터리 소재 시장의 성장성 부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먼저 포스코 케미칼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 3분기 실적 매출 1조 나오면서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일단 양극재 가격이 25에서 한 27%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역시 메탈 가격 상승을 판가에 반영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극재에도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음극재 가격 역시 한 15% 가량 분기 상승을 하면서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었던 모습이었고요. 컨센서스가 600억이 채 안 됐는데 8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3분기에 기록을 했죠. 역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역시 그 양극재 쪽이 역시 가격 전이가 가장 뛰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포드와 SK의 합작 법인이죠. 블루오벌 SK의 이런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 기사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묻어 있죠. 그래서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도 일단은 성사가 된다면은 기존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의 매출에서 그 포드까지 더해지는 부분들, 그리고 어차피 내년 2분기부터는 광양 3사 공장에서 이제 생산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또 얼티엄 세일즈로 나갑니다. 그래서 매출도 많이 좀 다각화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일단 소재 쪽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그런 좀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ETF 상장 소식에 폐배터리 부문이 주목을 받았죠. 저희가 오프닝에서 정경민 차장님께서도 세비캠을 짚어주셨듯이 성일하이텍도 그렇고 오늘 굉장히 이제 폐배터리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폐배터리 관련주들 지금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부장님께 들어볼까요? 예, 물론 여전히 성장성은 높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분야긴 하죠. 근데 제가 최근에 쭉 보게 되면은 이 새롭게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최근에 고려아연부터 해서 코스모 화학 등등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테슬라라든지 기아, 현대 같은 이런 완성차 업체들 또한 관련 사업에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것들이 이런 대형 업체들 또한 참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금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이 그 재활용을 하면은 대략 한 95%가량이나 재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섹터긴 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물론 당장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아주 초장기적인 흐름을 그런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단 좀 흐름에 맞게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기간을 좀 정해서만 접근을 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그 안에서는 지금 상장사 두 개는 상당히 그래도 좀 되게 영업이익률도 높고 좋은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업력이 높은 긴 성일하이텍이 가장 좀 유망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보면 사실 시장에서 주가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은 다소 조금 소외가 되어 있고 LG엔솔과 삼성 SDI는 실적 발표 후에 증권가의 목표 상향 소식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3대장 중에서 내가 지금이라도 좀 담아봐야겠다라고 본다고 하면 세 기업 중에서 최선호 기업이 어디가 될지 좀 궁금한데 부장님은 어느 쪽을 가장 좀 좋게 보고 계세요? 이거 상당히 좀 난해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9조를 투자를 했고요. 9조가 넘는, 그리고 이제 삼성 SDI는 1조 3천억 정도, 거의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그래도 조금은 그렇게 아주까지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신용으로 사느냐 현금으로 사느냐의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당장에 투자하는 것은 3년 후 이상, 그 후에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치대야 비로소 이제 숫자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소 좀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제 입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좀 선호한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시 삼성 SDI 역시도 뭐 꾸준하게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최근에는 실적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차원에서는 뭐 내실 있는 그런 회사로서 또 SDI도 상당히 좀 좋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K이노베이션보다는 시장의 관심과 지금 동일하게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가격을 조금 차트와 함께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 첫날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죠. 고점 대비. 하지만 뭐 요 며칠 제가 이제 50만 원이 마치 삼성전자 100만 원 같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거 며칠 만에 다시 돌려내고 이제 오늘 조금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상향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많은 매물대를 돌파했었던 50만 원이 기본적으로는 좀 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상장 초기 가격이었던 60만 원이 1차적인 저항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충분히 그 이상 저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DI는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 SDI도 계속해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실적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물론 제가 안정적인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주가는 조금 다소 좀 많이 서 있는 모습이어서 현재로서는 일단 좀 단기적인 좀 조정을 좀 활용한 그런 좀 접근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과연 여기까지 가격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63만 원 정도 선이 이 직전 고점이었습니다. 세 차례 있었던 직전 고점을 돌파한 만큼 이 정도 수준을 지지 가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점 최고 고점 82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상홍 기사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좋게 보고 계실까요? 새 기업 가운데서.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을 보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나서 이제 삼성 SDI가 연결해서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점을 살펴봤었고요. 거기에다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까지 함께 지금 수주가 늘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현재 가치에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속도가 가장 가팔랐고 그다음이 삼성 SDI이고 그다음이 SK이노베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익에 대한 체력을 시가총액에 대입을 해봤을 때 지금 상승에 대한 룸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이 좀 위로 더 열려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이 절대적인 주가 흐름 이 가장 좋지는 않아요. 가장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러한 캡을 좀 메울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라고 언급을 드릴 수 있겠고 저항가는 18만 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일단 우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18만 원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가는 이 가격대 약 한 달 정도를 계속 터치를 해왔던 15만 4천 원을 지지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이 빠졌다 보니까 낙폭과대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의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 배터리 3대장을 중심으로 사실 이 시장에서 2차 전지라는 이 모멘텀이 살짝만 붙어주면 정말 다수의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뭐 금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른 시기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주를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좀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3대장 외에 뭐 성장 스토리가 좀 기대된다 하는 중소형 업체를 좀 눈여겨보신다면 궁금한데 이사님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유의해야 할 점은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먼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서 지금 시가총액에 반영을 한 경우에는 유의를 해야 되는데 좀 포인트를 두고 살펴봐야 될 점은 우리가 금양이라는 주가로 한번 봤어요. 그다음에 미래나노텍이라는 기업의 주가로 한번 봤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더해져서 좀 구하기 힘든 장비 그러한 사업을 영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재와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붙여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전통 사업 더하기 신사업으로 해서 살펴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우리가 분리막과 관련된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구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년 정도가 걸려요. 그만큼 그 세팅을 하기도 힘들고 이게 만든다고 당장 이렇게 뚝딱 완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건 일반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 같은 경우가
분리막 장비와 관련된 사업이 더해진다고 하면은 그런 기업의 주가도 좋아질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장비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년 초 이제 연말부터는 챙겨봐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수주가 나오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살펴봐야 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하나기술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 장비, 그다음에 일관화 이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따라서 내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증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8만 원 선 정도를 찍고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살짝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지금 좀 들어가기에 괜찮을까요? 네, 뭐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에서 좀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들은 좀 강해왔고 이제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로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보입니다. 네, 하나기술을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김성준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업체 어느 좀 종목을 보고 계세요? 예, 제가 일단 지난주 그번에 월요일 날이었죠.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내어주 시간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제 장비 업체였습니다. P&T. 실적은 좋아지고 수주는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하염없이 빠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당시 이제 4만 원 이하였죠. 3만 9천 원 정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뒤늦게 좀 발동이 좀 걸리면서 어제 오늘 좀 많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사상 최고치의 수주지만 올 하반기 특히 SK온 쪽으로만 해서도 대략 한 5천억에 육박하는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 투자 스케줄상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회사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양도 점점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증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움직임도 한번 볼까요? 기술적인 움직임도 보더라도 계속해서 좀 우하향하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일단 어제였죠. 강하게 10% 어제 상승을 보였는데 외국인 기관들 동반 매수와 함께 거래량 그렇게 보여지면서 크게 나타나면서 지금 지루한 하향 추세를 지금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래도 한 5만 5천 원 가량은 한번 목표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이 장비주 P&T 관심 있게 보고 또 서브로 CIS라는 종목도 같은 장비, 전극 장비 업체인데 이 회사도 상당히 좀 지루한 흐름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T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1조가 조금 못 미치는데 SK온 향으로 5천억 정도의 수주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추가적인 수주입니다. 기존의 수주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통해서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배터리 3대장인 LG엔솔,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전략 포인트를 점검해봤습니다. 실적과 성장 스토리 모두 갖춘 기업들의 행보,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운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이어서 조회수 업앤다운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하락으로 오늘 급락세를 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연일 훈풍이 감도는 2차 전지주죠. LG엔솔과 포스코케미칼 보이고요. 그리고 위믹스 악재에 20% 넘게 급락한 위메이드와 KTNG, 현대건설기계, 하나솔루션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3분기 호실적 발표에도 급락한 하나솔루션과 함께 현대건설기계, KTNG 만나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수요 폭증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키웠는데요. 하지만 오늘 주가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7% 넘게 밀리며 마감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이어서 보시죠. 중국 시장 위축에도 지역 다변화 전략으로 3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했는데요. 26일 실적 발표 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3거래 연속 상승했고요. 이 기간 동안 무려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KTNG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 관련형 전자담배 릴의 해외 진출 30개국 돌파 성공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 사모펀드가 인삼사 분리 상장을 제안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까지 이어지며 주가도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94,000
44,0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솔루션 전략부터 정경민 차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3분기 판가 상승이 호실적을 이끌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4분기에도 견조한 시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곤 있지만 오늘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가 밀린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빠졌느냐 뭐 이렇게 좀 뭐 살펴를 보니까 일단 채권 만기 도래 이슈가 좀 있어요. 요즘에 이제 회사채들 굉장히 좋은 뭐 이 신용도를 보이는 그런 기업들도 뭐 기본적으로 6%, 7%, 뭐 또 뭐 3년, 5년 정도의 좀 장기채를 발행할 때는 더 큰 이제 그런 이자를 좀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좀 자금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고 또 오늘 아침에 퍼스트 솔라의 주가도 좀 약세로 좀 돌면서 아무래도 11월 8일에 있을 중간 선거 결과가 다소간의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좀 시장의 의구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솔루션은 그 중간 선거의 불확실성을 거치기 전까지는 다소간의 좀 중립적인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초 소재 실적이 좀 안 좋기는 했습니다만 그 비슷한 수준으로 거의 2천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이제 태양광 쪽에서 좀 상쇄를 해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판매 가격의 개선보다는 판매 물량에 대한 의문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 들어요. 4분기 실적도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예상치가 거의 뭐 3천억 가까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태양광이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300억까지 그리고 판매 물량도 어느 정도는 회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엇갈리는 이제 그런 시장의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모듈 가격보다는 이제 킬로그램당 이제 7달러대에 진입한 6월 이후에 지금 한 8.1, 8.2 정도 좀 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각도가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상승의 탄력도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실망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수량도 과연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중간 선거 이후에 그런 불확실성이 좀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는 좀 경계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저는 적어도 미국의 중간 선거인 11월 8일 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도래하는 채권 이슈도 있고요. 전일 미국 태양광 업체인 퍼스트 솔라의 급락도 있었고 또 미국 중간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이렇게 오늘 급락 배경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주가적인 흐름에서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9월 중순 연고점을 기록한 이후 의미 있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향후 주가 전망은 또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 저는 박스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어쨌든 태양광만 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기초 소재의 수익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화학 쪽이죠. 이런 쪽이 실적 악화가 좀 계속해서 좀 개선의 여지가 좀 보이지 않는 점이 좀 악재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뭐 중간 선거 결과도 투자 심리에는 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모듈 가격 상승세가 더 상승하지 못하고 피크아웃의 우려가 나오는 점도 상당히 좀 감안을 해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주가의 탄력보다는 저는 어떤 레벨단의 움직임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한 44,000원부터 46,000원 선 뭐 요 구간이 아무래도 박스권의 좀 하단 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지금 52,000원대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좀 막히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아무래도 그러면 이 부근이 단기에는 한 번에 뚫어내기에는 좀 어려운 이제 그런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한 46,000원부터 한 52,000원 요 사이에서의 박스권을 횡보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중간 선거 결과를 좀 기다리는 이제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건설기계 보겠습니다. 3분기 중국 시장 위축에도 북미와 신흥시장이 매출을 이끌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재무 구조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도 고무적인 반응인데요. 이 지역 다변화 전략으로 4분기에도 이 개선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단편적으로 보자면 미국장에서 카테필러의 좀 좋은 실적이 나왔죠. 거기에 좀 요 며칠 좀 주가가 좀 반영한 것 같고 잠정 실적도 워낙 좀 좋은 상황이어서
최근 한 3일 동안에 굉장히 긴 양봉을 좀 뽑아내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그리고 수급 주체들도 메이저들이 양매수를 하면서 좀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좋은 시각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건설 기계는 근데 약간 테마성이 좀 끼어든 게 있어요. 어쨌든 이제 네옴시티 또 우크라이나 뭐 이런 쪽으로 연결이 좀 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지금 내부 조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물량이 축소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이제 주가 회복이 좀 빠른 모습이 아니었나 좀 생각되고요. 실적 개선은 현재 상황이라면 저는 냉철하게 봤을 때는 조금 한정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건설기가 투입될 만한 뭐 개발 사업이나 인프라 투자가 각국의 지금 긴축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신규 기계 판매보다는 소모품 쪽으로 비중이 좀 상승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좀 반증하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유지 가능성은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기적으로 어떤 가치를 그런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뭐 테마의 적용이나 재료의 부각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후행하는 이제 그런 매매에 좀 어울리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 개선에 대해서는 조금 한정적으로 보셨고 오히려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4만 원대로 어느새 올라섰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 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200일선을 회복을 했어요. 200일선이 이제 일각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 분위기 반전에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뚫어냈거든요. 근데 뭐 내년이나 내후년의 가이던스를 감안을 하더라도 과연 이제 전고점이 있었던 5만 원까지 뭐 강하게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드렸던 어떤 테마적인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도와준다면 뭐 5만 원도 뭐 불가능한 이제 그런 가격대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전 고점이 놓여 있었던 한 4만 5, 6천 원 선 정도까지 좀 반등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여력을 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건설기계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KTNG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 지난 9월 중순 이후 차근차근 저점을 높여오다가 최근 확실한 우상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도 눈에 띄는데요. 일단 주가를 견인하는 배경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뉴스를 보셨으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배당으로 어느 정도 좀 군부를 좀 뗐죠. KTNG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으로 뭐 어떤 배당에 좀 잘 반영이 되는 배당을 좀 잘 주는 그런 회사로 좀 유명하기 때문에 KTNG는 이제 일단 좀 날 추워지면서 좀 이 수급들이 유입이 좀 됐었고 그리고 좀 이제 주주 제안을 했던 게 이제 싱가포르의 PEF 쪽에서 제안을 했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 찢어라. 돈 잘 벌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가 다 지금 묻혀 있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10월 25일, 10월 26일 이때 좀 나오면서 정말 보기 드물게 KTNG가 장대 양봉을 며칠 동안 빵빵빵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저도 뭐 좀 알아보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아요. 뭐 그동안 뭐 그러니까 수백 년까지 아니면 뭐 100년이 넘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 아직까지 KTNG가 KGC, 그러니까 그러니까 담배를 제외한 인상공사를 들고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회사의 의견과 입장을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저거는 이제 이 사안을 뭐 백지화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한 현재 지수대에서,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에서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 머금고 있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배당 수익률은 과거 대비 그렇게 높은 상황은 좀 아니기 때문에 보기 드문 이제 그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할 이슈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좀 이슈화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9만 원대 위에서 어떤 좀 레벨업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1월 3일에 그 3분기 실적 발표도 예고가 돼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그러면? 일단 KTNG라고 하면 기대도 없고 실망도 없습니다. 예, 늘 이제 해왔던 수준을 좀 할 것 같고요. 뭐 분기당 3천억, 4천억 정도 찍어내는 영업이익은 뭐 이번에도 뭐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관련한 담배, 그러니까 뭐 전자담배죠. 이쪽
의 수출이 어느 정도 성장으로 작용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뭐 KTNG의 성장성을 바라는 이제 그런 투자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실적은 특별함을 이렇게 주는 그런 임팩트는 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9월 이후부터 확연히 다른 종목의 움직임처럼 좀 보이죠. 9월부터는 좀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었던 이 200일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가파른 속도로 올라오다가 8만 원 후반에서 지금 9만 원 중반까지는 이번에 그 주주 제한 나오는 그 이슈로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였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이슈가 죽지 않는 한 저는 이제 9만 원대에서 오늘 보였던 꼭지 윗꼬리 끝하고 9만 원 이 이슈를 만들었었던 9만 원대 초반까지 하고 내에서는 어떻게 이게 좀 소화될 것인가 시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분할 상장 이슈가 이제 없어지지 않는 이상 9만 원대 초반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또 변동성에는 주의를 해야겠죠. 조회수 업앤다운 하나솔루션, 현대건설기계, KTNG 점검해봤는데요. 수급 동향과 모멘텀의 연속성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을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속에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내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보면요. 정경민 차장이 나노신 소재, 이성홍 이사가 엔캠, 김성준 부장이 현대일렉트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현대일렉트릭부터 한번 스토리를 들어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은 이 전력 손실을 막기 위해서 초고압으로 해서 송전을 하고 그러면 변전소를 거쳐서 다시 감압을 통해서 일반 가정으로 220V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이러한 이렇게 변화된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변압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들도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전기료도 많이 좀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력 누수가 상당히 조금 예전보다는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설비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교체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아무튼 국내에서는 이 변전소 관련해서는 이제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이제 LS 일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 이렇게 크게 한 3개 회사 정도로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3개 회사가 전부 다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뭐 참고 삼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근에 수주가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동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연초에 올해 수주 목표량이 18억 달러였는데 벌써 3분기에 23억 달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목표를 벌써 26%가량 초과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미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벌써 변전소가 수십 년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압기가 수십 년 됐기 때문에 그러한 교체 수요가 크게 지금 맞물리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난 2분기까지만 해도 벌써 작년보다도 170% 이상 지금 증가하는 수주 성과가 나왔고요. 대략 한 4.6억 달러를 수주를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요. 중동 지역도 그 고유가에 따른 수혜로 계속해서 지금 신규 뭐 네옴시티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프로젝트들이 다수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현대 일렉트릭도 이 네옴시티 수준에 상당히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또 여러 중동
중동 지역의 도시 재건과 도시 부분들 그리고 향후 아직 뭐 러우 전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안정될 시 이런 또 재건 사업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3분기 실적이 최근 발표를 했는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일회성 실적 을 제외하더라도 그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거기 안에서 보게 되면은 영업 외 손실 부분이 있는데요. 그 환해지 관련된 외화 평가 손실이 396억이 발생이 됐어요. 물론 아직까지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강달러 현상도 다소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면은 여기한 손실도 어차피 회계적인 장부상의 손실이기 때문에 다시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까지도 더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인데요. 근데 아직까지 상반기는 영업이익률이 6%가 채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늘어난 수주가 대략 한 3분기나 4분기 정도 후에 매출로 발생을 하는데 3분기에만 벌써 3조가 넘는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내년도에는 뭐 매출 3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요. 이렇게 좀 공급자 우위 시장을 바탕으로 이익률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감안해 봤을 때 내년에는 잘하면 1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뭐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5천억이니까 내년 영업이익 3천억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회사라고 본다면은 일단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히 존재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주도 늘어나는 데다가 지금 마진까지 확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가격을 보니까 뭐 8월 정도부터는 3만 전후로 계속 지금 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가격적으로는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예, 사실 현대일렉트릭이 주가가 거의 뭐 신고가를 10월 초에도 한번 보여드릴 정도로 강합니다. 뭐 이 현대일렉트릭 같은 회사만 있었으면 코스피는 뭐 3천 이상에 계속 유치를 해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그 얘기는 다른 것보다는 안 빠졌다라는 것이 가격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물론 긍정적인 그런 실적 전망일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전개된다면은 퍼는 5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본다면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들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목표는 4만 원, 일단 증권사 목표가가 그 정도 수준에서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그 이상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4만 원 목표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또 내일 여는 유망주를 만나볼 텐데 두 분은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님께서 엔캡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매력 포인트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셀업체 같은 경우가 매출이 확산이 되는 거를 우리가 3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까지 수주, 그다음에 이 수주를 바탕으로 한 영업이익률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확장해서 살펴봐야 하는 거죠. 장비업체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군들 중에서 전해액과 관련된 기업인 엔캠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비의 발주가 나오는 단계들, 그다음에 이 장비 발주가 나오는 구간에서 전해액 부분 같은 경우도 함께 이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좀 여러 다양한 생각들보다 좀 심플하게 이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주가 함께 들어가게 되면은 매출이 지금보다는 늘어날 수 있고 이 늘어나는 단계 같은 경우가 현재 구간에서 매출이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구간 또한 엔캠도 올 수 있는 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엔캠은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저희가 어느 정도를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이 13만 6천 원이라는 이 고점을 형성하고 한 차례 좀 거칠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44,100원까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신규 상장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보호회수 해제라든지 그러한 이슈가 더해졌고 조금 투자와 관련된 좀 약간의 반대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러한 주가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시세가 나려고 하면 이 중기 추세선을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저항을 짧게는 한 7만 6천 원대에서는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이 구간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목표가라는 8만 원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63,000원이고 매수가는 71,000원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구간부터 좀 매수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장 첫날 최고가가 13만 6천 원을 찍고 지금 4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첫날부터 좀 장기적으로 나는 가지고 있겠다라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좀 물을 타서 이게 나의 보유가를 좀 낮춰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4분기까지 이 결산 실적이 나오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은 좀 짧은 매매 대입,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종이 전체적으로 좋다 보니까 우리가 순환매가 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이겠고요. 이 부분에 한 사이클이 돌고 나면은 실적이 좀 갭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연말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격을 급하게 진입을 하기보다 좀 한 6만 원대 이 정도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저 위에 좀 계신 분들은 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매물대가 10만 원, 11만 원대 상당히 좀 많은데 지금은 조금 들어가기에 또 이제 상승을 좀 해왔으니까 약간은 버겁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경민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나노신 소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차 전지 관련 소재 기업인데 굉장히 주가가 잘 가고 있죠. 어떤 성장 포인트에 주목을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2차 전지는 속도보단 방향성이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네, 저의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저의 가벼움에 다시 한번 좀 죄송스러운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한 단기적인 속도가 죽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삼성 SDI 쪽에 100기가 증설 가능성이 있죠. 루머가 좀 있는데 역시 이제 해당 밸류 체인의 강세 현상이 다음 주까지 된다고 좀 내다보고 요즘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괜히 강한 게 아니었구나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고 여러 소재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가장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양극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극재에 대한 소모를 담고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또 언급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또 제외한다면 역시 이제 도전재나 알루미늄, 기타 소재 중에서 가장 좀 돋보이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동진세미캠도 비슷한 걸 하긴 합니다만 동진세미캠은 반도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수하게 2차 전지로 보기에는 좀 희석된 부분이 좀 많아서 좀 배제를 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에 대한 그런 방향성의 의구심은 전혀 없습니다. 단기적인 모멘텀 부각 시점을 감안한 그런 밸류 체인 내에 선택을 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해액이나 전해액이나 전해질, 음극재, 분리막, 바인더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좀 역시 좀 양극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가장 좀 돋보이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일단 중국을 제끼고요. 북유럽의 셀 업체들이 공정상 지금 굉장히 힘든 이제 그런 수율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좀 들려오는데 현재 증설 여력이 있는 쪽은 삼성 SDI라고 좀 보고 여기에서 좀 기회를 받았다라고 보고요. 나노 신소재는 이제 폴란드 공장을 통해서 유럽 진출에 대한 그런 기대치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3사 모두 공급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좀 치우치지 않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일단 주봉을 먼저 보면 아직까지는 보여준 실적보다는 내년 내후년 실적을 좀 땡겨온 이제 그런 주가 흐름을 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급등 뒤에 조정, 또 이제 추세적인 상승 뒤에 조정, 또 상승 뒤에 조정 이렇게 나왔는데 이 텀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것은 역시 이제 뭔가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좀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횡보를 나름대로 굉장히 좀 오래 했습니다. 8만 원대에서 8만 후반 원대를 굉장히 오래 횡보를 하다가 지금 그동안 저항으로 느꼈었던 9만 원대를 강한 수급으로 뚫고 나가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단기적인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주에도 아마 좀 강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단기적으로는 한 10에서 15% 정도 열어놓고 접근하시는 것을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세 분의 내여주를 만나봤고요. 그리고 지난 내여주 종목들 가운데서 한 종목씩 저희가 AS 리뷰를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장님께서 이제 조금 쉬셨으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NT를 저희가 앞서서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PNT가 24일에 제시를 해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45,000원대를 지금 뭐 터치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 가지고 가볼까요? 예, 아까 제가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려버렸네요. 근데 이게 뭐 이제 그동안 이게 나빠서 떨어졌던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계속해서 한쪽으로만 쏠려 있었죠. 셀업체들, 양극재 쪽만 좀 강하다가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좀 퍼지는 부분들에서 가장 또 그중에서 선두에서 좀 올라왔었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수주 기대감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히 있는 만큼 제시해드렸던 가격권까지는 계속해서 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홀딩에 또 의견을 좀 주셨고 이어서 이성홍 이사님께 이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보도록 하겠는데 지난 24일에 내여주로 소개를 해주셨고 20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왔고 그날 이제 목표가를 23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목표가 계속해서 기다려서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실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적을 대입해 보면 그 정도의 체력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기울기 흐름이죠. 이 기울기 흐름 같은 경우가 조금은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기적인 추세 같은 경우, 이 추세라고 하면 좀 이렇게 단기 평선을 타고 가는 주가 흐름이 훼손될 때 같은 경우 매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위로도 더 열고 살펴봐도 된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 분 다 종목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 정경민 차장님께서 10월 13일에 내여주에 호텔 신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또 마침 실적이 나왔어요. 네, 전체적으로는 컨센을 상회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컨센을 좀 하회를 했죠. AS 들어볼까요? 딱 드는 생각은 이거 갖고 되겠어라는 생각이 좀 먼저 좀 드네요.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호텔 신라는 이제 이번 분기에 300억 중반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했는데 한 100억 정도가 좀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는 올해 잘하면은 뭐 900억대, 정말 바람 타면 한 1,000억대의 영업이익도 가능할 거다. 뭐 이런 좀 바람이 불면서 올 초에 뭐 한 10만 원까지도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이제는 뭔가 트랩에 좀 갇힌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의 실적 개선세가 속도감 있게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한 7만 원부터 한 8만 원 요 박스권 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7월 13일에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한 2%, 3% 정도는 좀 손실 구간이긴 한데 좀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시는 것도 좀 무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싶고요. 생각보다는 여기에 있는 이 거래량 그러니까는 이제 무슨 수급. 다시 말씀드리면 네. 고인물이라고 하죠. 좋은 표현으로. 네. 고인물들이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이 있지 않는다면 저는 7만 원대 굉장히 오랫동안 좀 머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빠른 매매를 원하고 물론 이제 과거에 뭐 한 3천억씩 1년에 영업이익을 냈었던 이제 그런 2019년 같은 상황으로 뭐 그래서 한 돈 10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좀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단편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그리고 또 제가 기대했었던 일본 여행의 어떤 기대치 이게 뭐 이렇게 크게 어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손해 보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단 빠져 나오셔서 다른 쪽 속도감 있는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도 병행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2차 전지에 눈이 쏠려 있고 반도체의 그 반등에 쏠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수급이 지금 비교적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소외되어 있는데 이제 방금 말씀을 주실 때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뭐 조금 실현을 하고 뭐 손실이든 뭐 이렇게 차익을 조금 실현을 하고 좀 옮겨가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네. 고인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장기 투자자들이 많은데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비대면의 이제 시대가 끝나가니까 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까요? 아니면 손실을 확정하고라도 다른 데로 좀 옮겨가야 될 거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뭐 장기 투자 어떤 이제 그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 호텔 신라 오늘 사서 내일 뭐 1% 먹고 수익 실현하고 뭐 이런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거라고 봐요. 근데 호텔 신라는 어쨌든 국내에서 범접하지 못할 정도의 독보적인 이제 그런
면세점을 롯데와 함께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호흡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내년, 내후년 분명히 뭐 2천억, 3천억대 영업이익도 어렵지 않게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시장을 사람이 늘 홀리는 거는 속도잖아요. 왠지 이렇게 속도감이 나오는 쪽으로 좀 옮겨가고 싶고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하실 텐데 그런 거를 참으실 수 있다라면은 저는 뭐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그게 아니고 저번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는 이제 일본의 리오프닝 요거를 또 모멘텀을 삼았었는데 그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손해 보시지 않는 정도에서 좀 빠져나오셔서 다른 투자 안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쁜 생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이 좋을 때는 참 그 일본의 그 리오프닝이라는 그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또 주가에 반응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좀 약한 그 감이 있기 때문에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을 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로는 김성준 부장이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엔캠과 또 나노신 소재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을 여는 유망주와 함께 또 다음 주에 포트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 이성훈 글로움파트너스 이사,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상승을 지켜주기를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좀 흘러내리면서 아쉬운 금요일이 됐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종목 맛집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항상 투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